소화가 잘 되지 않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수면 부족도 소화불량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위점막의 재생과 자율신경계의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위산 분비와 위장관 운동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산증이 나타나면 식사 후에 복부 편만감이 생기거나 특히 단백질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장은 하루 종일 음식을 소화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지속적인 자극과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아야 위가 충분히 회복되고 전반적인 소화 기능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리신입니다. 글리신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육류나 생선, 달걀, 유제품과 같은 단백질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글리신은 우리 몸에서 억제선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해 잠드는 시간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심부 체온, 즉 몸속 장기의 온도가 내려가야 합니다. 이 심부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내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글리신이 이 심부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우나를 다녀오면 몸이 노곤해지면서 졸린 느낌이 드시죠?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우나로 올라갔던 체온이 밖으로 나오면서 빠르게 떨어지면 뇌의 수면 스위치가 켜지듯 졸음이 오게 됩니다. 글리신은 수면뿐 아니라 심혈관, 인지, 대사, 건강을 포함해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수면과 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 생성에도 관여를 해요. 글리신은 보통 취침 전 3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성분은 글루타치온과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글리신이 부족하면 글루타치온 생성이 감소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의 약 3분의 1이 글리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분들은 간접적으로 글리신을 보충하고 계신 셈입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혹시 저녁에 술과 함께 과식을 하시고 수면 패턴을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났는데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 순으로 수면 사이클이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이 되는데 술을 마시면 특히 렘 수면에 방해를 받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충분할 때 우리 몸의 항염증 사이토카인이 활성화되고 위점막 재생, 활성산소 제거 등의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마그네슘은 수면 사이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로 NMDA 수용체를 억제해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NMDA 수용체는 뇌의 글루탐산 수용체 중 하나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각성 상태가 지속될 때 활성도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그네슘은 과하게 각성된 뇌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천년 진정 이완제라고 불리는데요. 저도 먹고 효과를 많이 봐서 참 좋아하는 미네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은 없지만 마그네슘을 먹으면 더 잠을 푹 잤다는 느낌이 들고 아침에 컨디션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약국에서 근무할 때 70대로 보이는 환자분께서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오셨어요. 따님과 함께 오셨거든요. 약을 타시면서 따님이 엄마 잘 때 코 골면서 잘 주무시던데 라고 하셨고 엄마는 무슨 소리야 잠 하나도 못 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선잠의 형태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경우에 얕은 잠을 많이 주무시는데 이럴 때 마그네슘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한국인 2명 중에 1명꼴로 섭취가 부족한 미네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체내에서 소모가 빨라지고 복용 중인 약물에 의해서도 고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항우울제, 수면제, 이뇨제는 마그네슘의 소모, 혈중 농도 저하와의 연관성 보고가 된 경우가 있어 장기 복용 중이시라면 마그네슘 보충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약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 복용 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보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그네슘은 시트레이트와 같은 유기산염이나 비스글리시네이트 같은 킬레이트염의 형태가 소화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흡수율이 높아 추천드립니다. 용량은 하루 200에서 400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시간대에 식사 후에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매일 자기 전 루틴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도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막상 잘 시간이 되어서야 누워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수면에는 좋지 않은 습관인데 요즘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 사용이 늘면서 수면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와 함께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습관도 저와 함께 천천히 만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트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